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죠. 난데없이 북한군이 현장으로 파병되면서 이게 지금 유럽 지역의 나라들, 특히 나토 소속의 나라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국지전을 벌이는 것까지는 인내할 수 있었는데 북한군이라는 난데없는 이 돌발 변수가 생김으로써 지금 나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들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러시아 외무장관인가요? 외무장관이에요. 라브로프 외무장관 바로 앞에 앉혀놓고 러시아 북한하고 군사협력하면 안 돼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한 말인데, 지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세션의 10번째로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라.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이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이런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군사협력을 중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점을 역설했다고 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협정, 군사조약은 저거 국제적으로 불법입니다. 저거. 지금 왜냐하면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대북 경제 제재. 그러니까 북한에 뭐 현찰을 주거나 주요 뭐 이 공산품을 주게 되면 그 대북 제재 받습니다.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군사를 파병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뭘 받는다. 이거 유엔 안보리 위반이죠. 안보리 그 유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할 때 이 지금 G20 정상회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지 않고 외무장관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브로프입니다. 이 라브로프가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발언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한 거죠. 어이 러시아, 너희들 북한하고 군사협력 하지 마.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구한말, 제가 오늘 후반부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120년 전에 구한말 조선이 어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지지도 못 사는 약소국가였잖아요. 눈치나 보는 러시아, 중국, 일본, 이 눈치나 보는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 해외 정상회담에 가서 러시아, 너 북한하고 군사협력 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격이 올라가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무게가 실리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발언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탁 받아가지고 또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반문하는 형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고 해요. 지금 러시아와 일본은 러시아하고 1905년도에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대한해협의 스시마섬,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동해에서 러시아 흑해하면 됩니까? 북해하면 됩니까? 흑해하면 되죠.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돼버리는 그 전쟁을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의 그 총리가 120여 년 만에, 지금 100년, 거의 100년 만에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거 일본이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러시아는 항상 호시탐탐 살린 섬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따뜻한 남쪽의 항구가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런 항구를 좀, 부동항을 좀 얻을 수 없을까? 그게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가지는 어떤 침략 야욕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총리가 이 이야기를 하자 우르줄라 폰데라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캐나다 총리,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시아와 북한의 이 군사협력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언은 뭐라고 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 보셨겠지만 탱크나 전차들이 다니는데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이 구소련 시대에 소련 인민들이 먹는 식량을 우크라이나 그 대평원에서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크라이나 지금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럼 국제 식량가가 올라가겠죠. 공급이 떨어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총리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국제평화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호주 앨버니지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 전쟁에 함께 가담한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한테 빡 때리니까 일본 총리, 호주 총리, 캐나다 총리, 뭐 EU 집행위원장 다 그냥 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관계 이거 안 된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보면 강대국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가서 G20 주요 국가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뉴스죠. 그런데 뉴스가 항상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 120년 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하고도 9일 동안 1년하고도 9일 동안 구한말에 고종이라는 임금이 어디 가 있었는데 아세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아자가 그 당시 러시아를 한자로 쓰니까 아라사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자를 러시아 아자 아라사,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관자는 이제 뭐 대사관 할 때 관자죠. 고종이 왜 경복궁이라는 왕궁을 놔두고 왜 남의 나라 대사관으로 피신했냐 이거예요. 이 임금이 이래도 됩니까? 이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을미사변이 그 직전에 일어났는데 을미사변은 또 뭐죠? 그 구식군대, 신식군대, 구식군대가 있잖아요. 구식군대 군인들이 월급을 받는데 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아보니 쌀 안에 그냥 모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민씨 일가들, 고종 뒤에서 저 섭정하는 민씨 인가들 다 내쫓아야 된다 해가지고 구식군대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민비가 저 충청도 장호원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저 복귀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을미사변은 결국은 이제 그 일본 세력이 그 민비 세력 등이 이제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본의 국익에 저 침해된다. 이래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일본 낭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서류 저 책자들을 보면은 일본 육군이 기획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육군 군대가. 그래서 결국은 민비가 살해되는, 한나라의 그 쉽게 하면 왕비가 살해되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죠. 참. 그래서 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으로 도망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이 1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12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이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민비가 죽고 이제 이 난리가 나자 경복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면 도망간 거죠. 위협을 느꼈으니까. 일본 저자들이 나도 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 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아관파천인데 거기 들어가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개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
저 젊은 대신들 다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체포하고, 쉽게 하면 어떤 저 김홍집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결국 이범진 이완용의 친러 내각이 조직돼요. 그리고 1년 9개월 뒤에 덕수궁으로 환궁합니다. 이게 악원 파천인데, 이런 사건이 120년 전에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G20 정상회담에 가서 러시아 너 북한하고 군사협력 하지마 라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국력과 국격에 맞게 국민들 또는 정치인들 모두가 거기에 맞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